호기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Live Curious,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탤런트 최진실 씨가 아침 일찍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월 2일 최진실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 나이 40살이었다. 최진실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쁜 배우인데 그렇게 가슴이가 마음 아프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죠. 죽어서 내 딸 보내는 것 같아. 딸.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20년. 최진실, 그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배우였다. 최진실 씨. 최진실 씨. 20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최진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상을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할 분이 많은데요. 그래,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이 될 거야. 와우. 그녀의 유작이 된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캐스팅에서부터 그녀의 열정은 시작된다. 이 드라마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대본을 가지고 제가 광고 촬영하는 현장에, 그것도 밤에 그 바나나하고 과일을 사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정준호에게 이미 2번이나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최진실은 또다시 그를 찾아간 것이다. 그녀의 열정에 정준호도 출연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야, 동철아,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야, 이게 웬일이니? 초반 촬영을 진행하면서 연기자도 스태프들도 모두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첫 회 시청률은 저조했다. 최진실 씨 원망했어, 솔직히. 왜 나한테 이걸 하자고 그래서 나한테 또 이런 고통을 주나. 막 그러고 있는데 진실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뭐 저랑 정준호 씨랑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랬더니 뭐 감독님, 작가 선생님, 뭐 제작사 사장님 저 와서 막 소주를 따라줘가면서 원래 바닥부터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가면 더 기쁨이 2배라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토닥거려주고. 최진실의 열의가 통했는지 시청률은 상승 곡선을 그려나갔고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은 마침내 인기 드라마로 자리 잡았다. 사용함을 세가지고 어지러워요. 그때 운동화예요? 운동화, 예. 지금 무슨 격식이기 이게 중요한 게 없어요. 촬영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와 있었고, 그 어두운 조명도 안 들어온 세트에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어 가보면은 최진실 씨였고, 대본을 손에서 그 대본이 없는 때를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촬영장에서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정말. 넌 해고야. 밤을 꼬박 새는 일이 허다했지만 촬영장에서 그녀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스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스태프들 앞에서 창피한 거 모르고 막 먹어가면서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 먹는 거. 본인이 버티지 못하면 스태프들이 힘든 걸 알더라고요. 제가 상상을 갖고 있는 여배우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좀 많이 깨지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최진실이 진짜 이런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최진실은 드라마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릴 정도로 이 드라마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매일 촬영하다시피 하고 잠을 거의 1~2시간밖에 못 잡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사도 많고. 그런데 그 네마스 게시판에 있는 시청자 의견, 소견 같은 거를
몇백 개, 몇천 개를 다 읽어보고 나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나와서 현장에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준호 씨 뭐 어제 반응 좋던데 뭐 누가 어떤 의견을 올렸다더라.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입에서도 냄새 난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 없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엄마한테. 가지마. 애들이 난대잖아. 냄새 안 나. 나한테 냄새 났어. 어떡해. 나한테 진짜 이상한 냄새 나. 어떡해. 보통 보면은 많은 배우들이 그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기를 연기로 하거든요. 근데 진실 씨는 연기라기보다는 마치 그 자기 삶 같은 온몸으로 연기 아닌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말도 못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잠들었다가 영영 눈을 못 뜨게 될까봐 겁이 나. 그런 일 없어. 이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라도 놓게 되면 어떡해.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최진실 씨 연기 하나에 전부 카메라 감독도 울다가 여기 포커스가 나가 크레인 위에서 자꾸 떨리고 이제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뒤에서 훌쩍거리거나.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장밋빛 인생을 끝냈으면 거기서 끝을 맺고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뭐 해야 되는데 오빠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 나 맹순이 내복 입고 있다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이제부터 너랑 친구 안 해. 배역에 철저히 몰입하는 배우 최진실. 그래서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을 찍는 내내 그녀는 행복해했다. 새로운 아줌마 트렌디라는 뭐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줌마렐라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최진실 씨였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최진실 씨 자체는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와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지금 딱 생각하면 난 지금이 가장 어쩌면은 내 그 연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기 며칠 전에도 그녀는 새로 들어가는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속편 소식을 전하며 연기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자주 전화하면 아유 사장님, 이제 옆에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아유 언제 봐. 우리 뭐 수모으로 결정된 거 알지? 영화 언제 끝나? 정준호한테 빨리 영화 좀 끝내라 그래. 맨날 그 얘기하고. 난 준비 다 됐어. I'm ready야. 사장님 빨리 끝내시죠. 얼른 만납시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환청이 들려요. 가끔 이렇게 사장님 아유 사장님 연기 인생 최절정기에 맞이한 결혼. 당시 최고 스포츠 스타였던 조성민과의 만남은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첫 아이를 얻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은 장밋빛이었다. 그 행복은 그러나 길게 가지 못했다. 연락 받으셨나요? 뭐 하나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2년 만에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은 지루한 이혼 공방과 폭행 사건 끝에 2004년 이혼에 합의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상담했을 때도 애들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 문제로 얘기할 때는 좀 담담하고 당찬데가 있었는데 애들 문제 얘기하니까 울면서 애들이 아빠 없이 크는 애들이 어떠냐 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동안 10년 넘게 연기를 하면서 얻은 최진씨라는 이름을 반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건 우리 환희가 이제는 많이 커서 TV를 즐겨보는 시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역할과 직업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복귀한 건 아이들 때문이었다. 그건 처음에 만약에 나 혼자였다면 났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놀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일단은 책임이라는 게 있고 다시 방송계로 제가 나왔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비관적이셨어요. 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짓이야? 자존심을 버리고 연기를 위해 철저히 망가졌다. 너 왜 이래? 어? 뭐 하는 짓이야? 누구 약 올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말도 안 하고 가고 없는데 그 황당함, 그 배신감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 난 우리 애들한테 그런 배신감 주는 거 싫어. 먼저 가서 미안하단 말은 안 할래. 이렇게 떠나지만 나 행복했어. 축하합니다. 온몸을 던진 연기로 그녀는 재기에 성공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자로서 잘한 일은 우리 두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이고요. 이나 새를 만들어서 우리 수민이한테 선물로 주신대. 가자.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뭐 저는 배우도 아니고요. 진짜 그냥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우나를 같이 가고 그러거든요. 환희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무대포 옛날 아줌마 같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수건 이렇게 둘려갖고 막 여탕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애들을 일일이 자기가 때를 밀고 씻기는 모습을 천상 엄마구나. 그게 기억이 나네요.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면서 애들은 막 씻기던 거. 목욕탕에서. 정말 환희 준이한테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뭐 세상 어떤 엄마들이 자기 자식한테 좋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냐만 언니는 환희 준이에 대해서 엄마로서의 어떤 또 다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애들한테 보답해주려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최진실의 미니홈피는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다. 촬영 끝나면 대부분 집에 애기들 챙기려고 하고
유별났어요, 애기들에 대해서. 혼자서 두 사람 먹을 해야 될 거라서 더 유별났었던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키웠던 그녀.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전한다. 우리가 여담으로 그렇게 외로우면 남자친구를 사겨라.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또 조성민 씨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열정적인 사랑인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서 연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쏟는 그 사랑이 분산되고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했었어요. 아이들은 그녀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아침에 촬영을 나오는데 우리 한이가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색종이에다가. 뭐라고요? 엄마 눈물 났었어요 아침에. 엄마 힘내세요. 그리고 그거 있죠? 그 뒤에 나오는 거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촬영 열심히 하세요. 한이가 빨리 커서 엄마 편안하게 모실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도 돌아보게 되었다. 아줌마가 딸도 있어요. 머리 잘 묶어. 아줌마는 아들도 있고 하고 아줌마한테는 안 중요한 거야.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던 최진실.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너희가 감독이 돼서 아줌마가 너희가 만드는 드라마에 출연도 할 수 있는 거야. 민지? 지혜? 탤런트 최진실 씨가 혼자 키우고 있는 두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최진실은 싱글맘의 상징이 되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이들의 한 부모가 없는 부재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해를 시키고 그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끔찍이 아꼈던 아이들을 두고 그녀가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며칠 전이 환희 운동회 날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환희한테 도시락 싸서 운동회 간다고 약속했었어요. 어제도 봤지만 너무나 밝게 매니저 삼촌들에게 목마 태워달라고 그러고 대추 따달라고 그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최진실 씨가 죽지 않아야 될 121가지 이유 중에 한 100만 가지쯤이 있는데 그런 맑은 아이들을 놓고 놓았다는 게 좀 안타까워. 엄마가 우리 다빈이한테 나쁜 기억만 심어주고 가는구나. 미안해, 아가야. 잘 될 거야. 안녕. 왜 그녀는 죽음을 선택했을까?
와플은 충분히 달콤하니까요. 핫초코나 카페라떼보단 아메리카노가 어울리죠. 벨기에식 와플을 완벽하게 즐기는 법. 유럽을 즐겨라. 카페베네.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그룹이 지키겠습니다. 현대그룹. 엄마를 닮아 아름다운 피부. 하지만 주름지기도 쉬웠던 피부. RG2 피부 유전에 도전하다. 주름은 물려받지 마세요. RG2 프리미엄 EX 다나한. Live Curious, National Geographic 채널. 최진실은 언제나 최고의 스타로 기억된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 배우 최진실도 있었다. 참으로 절경. 그녀 나이 20살이었다. 오기를 잘했어. 사연 많은 강물이라 산과 숲을 안았다네. 어제 흐른 물은 아니련만 옛 얘기 속삭이며. 저기 이 공개홀에 집단으로 연기자 무슨 이렇게 출연하는 그 공개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아가씨가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 그래서 그럼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연습실로 이제 와갖고 보니까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고. 처음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사극 대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배웠어요. 녹화 직전까지 제가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맨날 밤새면서 사극 호흡을 배웠었어요. 혼나면서. 어떤 대사 생각나세요? 안 됐던 게 뭐예요 그때? 마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한마디였는데 비록 한 달 만에 죽는 역할이었지만 배우로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의 CF로 최진실은 유명해졌다. 남편 퇴근 시간이면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어딘가 그 만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만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묘한 정말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수천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출연하게 된 광고. 네? 나랑 한번 비교해보라고요.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전속 계약에 난생 처음 거금을 손에 쥐었다. 남편 사랑은요 가끔 확인해봐야 돼요. 1년 전속에 8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 돈은 어디다 쓰셨어요? 방 2칸짜리로 이사 갔어요. 화장실 있고 따뜻한 물 나오고 제 동생하고 성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방 따로따로 쓰고 엄마하고 저하고 같은 방 쓰고 동생 방 하나 주고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가족 모두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고 서로 그냥 계속 좋아서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최진실은 어렸을 때부터 연기자가 꿈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6년 내내 장래 희망란에 연기자라고 적어냈다. 그래서 명절 때 친척분들 오시면은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해서 다 용돈을 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연기를 했어요. 그랬고 그때는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혼자서 대형 거울 내려놓고 혼자서 막 연기하다가 한 번은 거울이 앞으로 넘어와서 자다가 식구들 다 코 깨지고 다친 적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연 씨. 광고 출연 이후 단편이지만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
아마 이제 그 연기의 맛, 연기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방송 되고 나서 구멍가게로 가서 라면을 사러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유 탤런트 그 이름도 잘 모르세요. 탤런트 그러시는데 이제 내가 공인이 됐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기뻤어요. 야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날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기뻤죠. 광고 속 사랑스러운 신부 이미지를 등에 업고 출연한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 영화로 최진실은 그의 각종 영화제의 신인상을 휩쓸었다. 짜장 범벅이 된 다음 다시 짜장면을 치우고 메이크업을 다시 하고 또 하고를 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냄새뿐 아니라 모든 것이 곤혹스러웠을 텐데 정말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으면서 아주 그 주위 사람들 오히려 더 즐겁게 해주면서 웃으면서 찍었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두 눈에 넘쳐.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아니면 저 장면을 저렇게 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정겹게 살갑게 만들 수 있을까? 드라마 질투는 트렌디 드라마의 탄생을 알리며 최진실을 당대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이다. 왜? 먹어. 해준 거 없어. 안 갖고 왔어? 아니, 입고 왔어. 맞아, 이깠어. 이 드라마에서 최진실은 솔직하고 당당한 신세대 여성을 잘 표현해냈다. 그것은 드라마 연출자가 본 인간 최진실의 매력이기도 했다. 식사를 하자 그래갖고 뭐 기대할 건 없지만 기다리고 이제 그날이 돼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참 수수한 감자탕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기는 했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짠순이 또순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꾸미 없는 성격이 자기가 편한 거 그대로 그 드러내는 그 꾸미 없는 성격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경아, 내 말 좀.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 더 이상 질투하기 싫어. 영호야. 이 드라마를 통해 최진실은 친근하고 부담 없는 이미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중적인 스타상을 처음 만들어냈다.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때부터 최진실은 어디서나 최고 대접을 받게 된다. 둘이서만 얘 그거 형부 거야. 광고계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았다. 어머 얘 그거 우리 클 거야 얘. 아니 따라하지 마라 응? 최진실 신드롬이란 말이 생겨났고 23 많지 않은 나이에 그녀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 야 지경아 수제비 먹고 싶지? 수제비를 끓인다고 북새통인데도 한 번쯤 내다보지도 않으신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수제비를 먹고 자란 소녀의 성공담은 그대로 신화가 되었다. 이 수제비 소녀에서 스타로의 성공 신화, 최진실 씨의 성공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 지망생에게 노력을 하면 그야말로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을 줬던. 방송 출연료는 얼마 되지 않는다. 어쨌거나 최진실은 돈이 생기는 대로 엄마에게 드린다. 가난했던 시절 빨리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정말 엄마의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엄마의 일기장을 제가 훔쳐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좋은 옷 못 입고 잘 못 먹고 이런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이러다가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소원대로 유명해지고 돈도 벌었지만 그녀는 늘 신경성 위염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냥 아침에 여기 와서 그냥 화장실에서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얼굴 키워준만 잡는데 진짜. 얼굴도 지금 막 너무 안 좋은데. 잘 해나가야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꼭대기에다 내려가는 그 아픔 같은 거는 아무도 몰라요. 난 너무 막 속상해. 아까 우리 옷 구경하다가 어떤 남자들이 우리 가는데 너 알아보고 쟤 별거 아니잖아 딱 그랬을 때 네가 그랬잖아. 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물거나 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입장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분명히 속상할 거야. 그리고 나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분명히 나도 내 귀로 다 들리거든. 근데 여기서 막 그런 소리를 해. 그런 타인의 시선,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여기까지 너무 갑자기 온 거 아닌가, 너무 과속한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자기 정체성의 혼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감정을 보였죠. 야, 걔네들 면도칼 씹어가지고 얼굴에다 뱉는 애들이래. 어머, 어떡해. 언제 어떡해. 반짝 스타로 잊혀지기 싫었던 최진실은 연기에 승부수를 걸었다. 그녀는 인기보다 연기의 생명력을 믿었다. 그냥 짧고 굵게 멋지게 살다가 죽고 싶지. 그래. 딱 40살까지만 살고 싶다. 추하게 늙지 말고. 연기를 할 때는 어떠한 잡념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오로지 그 순간에 내가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옛날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항상 연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할 때도 있었고 아 내가 이거 끝나면 무슨 촬영이 또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걸 알았어요. 정말 몰입을 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인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예. 예.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차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이까지 차 안 타도 나 그동안 잘 다녔어요. 아니 난 부자들만 자존심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그깟 차 한번 태워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 늘 팬들과 미디어에 둘러싸여 지냈던 최진실. 그러나 그녀는 정작 혼자였다. 요즘 질투 많이 보고 있어요? 어머, 질투 끝났어요. 아니 끝난 건 아닌데 옛날에 그래 그리구나 보세요. 토막잠을 자야 하는 바쁜 일정. 게다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미연아, 윤희야. 네? 아직 안 불렀어? 가을은요
여름에도 저 사실은 무지 쓸쓸하고 외롭거든요. 근데 가을 되면 정말 죽고 싶어요. 저 나름대로 또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외롭고 그래요. 막상 촬영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혼자라는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 그럴 때 많이 좀 외롭다는 거 많이 느껴요. 결혼 기념 반지야. 순은이래. 두 돈이야. 에이! 외로울수록 연기에 매달렸다. 스타성의 연기력까지 갖춘 최진실은 그야말로 최고의 흥행 보증 수표였다. 나중에 이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나자. 제14회 청룡 영화상 인기 스타상 최진실 씨. 90년대는 최진실의 시대였다. 5년째 인기상을 수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갈수록 더 값진 상이라는 걸 알겠고요. 연기자는 그렇잖아요. 내가 연기를 하고 싶어도 대중들이 멀리하면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드라마에 나왔는데 저 연기자 보기 싫어 그래서 채널 돌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제가 나오면 최진실 나왔네. 나 저 연기자 참 좋아. 그렇게 항상 사랑을 받는 그런 연기자였으면 좋겠어요. 데뷔 10년. 그녀도 30대에 접어들었다. 아이돌 스타가 아닌 성인 연기자로의 변신이 필요했다. 그 무렵 최진실에게 찾아온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언제까지나 그냥 얼굴 이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결혼 생활을 하는 신혼의 역할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신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 당시에 최진실 씨가 수긍을 하고. 어서. 저 먹어라. 아버님, 반주 한잔 하세요. 이 드라마에서 최진실은 딸이자 며느리 그리고 일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냄으로써 연기의 폭을 넓혔다. 혼 좀 나야 되겠으면 안 돼요? 대단히 지금 아가씨 혼내는 게 아니라 저 혼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래 자기가? 염치 없는 짓을 하자면 누군데 그래? 너 그런 애였니? 너 입으로 세상 부조리 질타 잘하고 매사에 경우 똑똑하게 잘 따지고 해서 너 좀 다른 애인 줄 알았더니 윤수경 아주 오늘 보니까 아주 속물 중에 속물이구나. 응? 그래 인제 알았어? 나 속물이야. 최고 속물이다. 왜? 그래 나 속물이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임마. 아이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모 이 남자가 나한테 하고 나는 거지만 이모 나 안 살 거야. 나 안 살. 수경. 정말 어떨 때는 막 그 살아서 부부싸움하는 것 같기도 했고, 하여튼 뭐 그 줄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살아 있었기 때문에 흡사 진짜 뭐 정말 부부 같은. 그때 진시자고 나오고 딱 두 개만 만들어 주더라고 그때. 그날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정말 우울했죠. 오늘 현재도 이렇게 너무너무 다 그 진실을 사랑하는데 달리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좀 혼내주고 싶을 정도로 좀 그렇고. 자, 셋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얼굴을 가려주세요. 위로 올라갑니다. 최진실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다. 어떡해? 아니야. 최진실 사단이라 불릴 만큼 돈독한 친구들도 있었다. 자, 여기 살벌한 관객들을 가만히 있어 봐. 방송에서 연애 프로 이렇게 리포터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면
스타들 촬영 현장에 찾아가고 이러면 뭐 3-4시간씩 기다리는 일들은 부지기수예요. 밖에서. 저는 그 당시 차도 없었고 제가 최진실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리포터를 하러 갔는데 언니는 정말 최고의 스타였고 탑스타였고 정말 하늘의 별이었고 저 같은 거하고는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꺽다리 이러면서 부르시면서 제 이름을 모르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더니 언니가 쉬시던 방으로 했더니 밥은 먹었냐? 그러면서 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여서가 아니라 누구나 스태프들이며 이렇게 마음으로. 즐겨 찾느니. 최진실의 집에는 늘 사람이 끌었고 그녀의 손은 음식 준비로 분주했다. 날아봐. 예, 오늘 무슨 날이냐? 항상 집으로 불러드리고 집에 가면 항상 정말 이만큼 차려놓고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명이 오든 이렇게 하면서 김치를 뜯던 그 모습. 친한 사람들 집에 불러서 뭐 이렇게 음식 해 먹이는 게 좀 낙이었어요. 본인은. 그리고 먹는 사람도 음식을 또 상당히 잘했어요. 손도 빠르고. 먹자. 뭐 먹을래? 뭐야? 치킨이는 알코올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스태프들에게 최진실은 스타라기보다 맏언니와 같은 존재였다. 대박 화이팅. 원샷. 회식 자리에서도 먼저 분위기를 띄웠던 최진실. 톱스타였으면서도 굉장히 소탈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나갔었는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마이크 하는 젊은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진실이가 대본으로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그녀였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외면하지 못했다.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실이 언니가 먼저 전화를 해줬어. 너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언니는 다 아니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도 하지 말고 댓글도 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지금 드라마 하는 거 촬영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너의 진실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자기 사이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불이라든가 뭐 그런 공격을 받는다거나 할 때 정말 거침없이 삼자대면을 할 수 있는 사람. 최진실의 별명이 삼자대면이었어요. 친하신 분들이 다 고민 있으면 최진실 씨한테 얘기하면 최진실 씨가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나서서 또 괜히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근데 정작 자기는 이렇게 마땅히 기댈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친구가 굳은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그녀였다. 때로는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들이 오해를 사기도 했고 그로 인해 곤경에 처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요즘 뭐 그런 소문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를.
그냥 언니가 처음이었어요. 나 힘들다 내 일 좀 줘라. 아우성을 친 거는 이번이에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행복해지는 법을 몰랐다. 너무 외로웠어요. 20년 동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실은 울 때도 많아요, 새벽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던 그녀는 이제 없다. 20년간 톱스타로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일까? 최진실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그토록 열정적이었고 또 연기를 사랑했던 배우 최진실 씨. 항상 네가 밝게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행복한 그 느낌을, 바이러스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줬잖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또 큰 슬픔을 남기고 왜 그렇게 황망하게 꼭 가야만 되는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너가 남기고 간 아이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돌봐주겠다는 거. 근데 지금도 언니가 편안하게 잊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잊지 않을게. 언니 너무 사랑해. 시대의 연인 최진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미소를 띄우